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했지만 아마존의 실적 쇼크로 나스닥 선물이 급락했고 미국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와 중화권 지수 모두 하락세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파란불 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특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이 가운데 남북 경협주와 철강주, 2차 전지주의 오름세는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24% 약세 보이면서 코스피는 3,202.32로 간신히 3,20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1,031.1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이번 달 마지막 날입니다. 7월 정말 많이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이런 시장을 좀 월간 지수로 살펴보면요. 거래소는 9개월 만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다음 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2주 전부터 앞으로 시장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최근 들어서 인버스와 곧버스 계속 모아가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들 더욱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락장일수록 어떤 종목이 오를 것인가라고 찾기보다는 선물 옵션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방법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주 시장을 대박 시세였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또 수익 두둑하게 챙기신 것 같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몇 시간만 투자하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이렇게 하락장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선물 시장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에서도 넉넉한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장중 실시간으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바로 뜰 겁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 하단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생방송에서 진행되는 이 알짜배기만 모아놓은 강의 자료들 장자방 전문가님이 매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는 건데요. 노란톡방을 통해서 오늘 또 무료로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 선물 옵션 매매 방법은 잠시 저희가 아껴두도록 하고요. 현물 시장에서 주도할 섹터들, 종목들 만나볼 차례인데요. 특히나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이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 시장을 보다 보면 현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도할지 보인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러한 종목들과 섹터들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얼른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죠. 근데 제가 지금 한 2주 전부터 이 공간에 와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승한다고 좋아하지 말자.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상승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하락을 얼마 앞두지 않은 것 같다. 종목들을 좀 정리하셔서 현금 한 50%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 여기 박스경제TV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오늘 7월 말일이죠. 그럼 딱 만으로 7개월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큰 그림의 시황들이 크게 틀린 적이 없습니다. 1월 달에 너도 나도 시장 더 간다, 뭐 올해 안에 종합주가에서 5,000포인트 간다, 4,000포인트 간다를 외치던 주식 전문가들이 계속 여기 이 자리에서 강의할 때 저는 웃기지 마라. 2월 달, 3월 달 장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많이 빠졌고요. 그때 주식 갖고 있던 분들 힘들어하시길래 현대미포조선, HMM 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건설 ETF들,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그다음에 운송 콘텐츠 이렇게 4개의 섹터를 제공하면서
이것들이 이번 하락에 아마 여러분께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여행주도 있었죠. 예, 그렇게 5개를 가지고 2월, 3월 하락을 여러분께 이겨낼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고요. 그리고 3월 달부터는 이제 시장 돌아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15,500원에 사자라고 했는데 29,000원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종목을 못 고른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올 여름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5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번 상승은 7월에서 8월 사이 정도까지 갈 텐데 7월에 끝날지 8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7월 정도가 상승을 한다면 7월 말 8월 초부터는 하락에 대비해야 될 것이고 또 하락했다가 또다시 올라갈 텐데 이번 상승이 올해의 끝은 아마 9월 달 안쪽이지 않을까. 8월에서 9월 사이에 등락을 하면서 조금 올라가 준다면 이것이 올해 2021년도 상승의 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만나 한번 보시죠. 그다음 또 하나. 그렇게 해서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꺾이게 된다면 9월 그러니까 추석 연휴 전후일 것 같습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일 텐데 거기서부터 장이 빠진다면 아마 올 연말까지 속된 말로 피바다 한번 불 겁니다. 이해하셨죠? 현금화 시키시라고 얘기할 때마다 말씀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격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노란톡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톡방 안에다가 제가 인버스 매수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인버스가 2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하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는 걸 인버스라고 얘기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폭만큼 수익을 내는 것을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코덱스 레버리지는 올라가는 폭의 2배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ETF 상품이라면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내려가는 폭만큼밖에 못 먹어서 수익률이 적어요. 그래서 일반 인버스를 사지 않고 곱버스라고 그러죠. 인버스 곱하기 2, 하락폭의 2배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 곱버스를 제가 말씀을 드려왔고 거기다가 코스닥 150 인버스까지 함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까요? 저도 오늘 빠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오늘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가 월요일부터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 타이밍까지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려왔는데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아마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섹터별 점검부터 좀 해드리고 나서 이따 선물 이야기할 때 시장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떠든 사람 김효미 혹시 누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까 우리 앵커님이 저기 멘트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칠판에 보면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난을 좀 치고 싶었습니다. 예. 자, 봅시다.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간 폭의 2배만큼 상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26,000원대 여기 사가지고 29,000원대에서 이렇게 팔아먹는 매매를 했고 눌림을형에서 또 한 번 했고 이렇게 2번을 했다면 그 다음에 반등들은 잘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핵심은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상승 추세는 뭐냐면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잘 보세요. 얘는 고점을 계속 높여요. 저점도 계속 높여요. 그래서 상승 추세대가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상승 추세예요. 그러다가 한번 눌리네요. 눌릴 때 얘가 올라온 폭의 절반을 깨지 않는 정도의 눌림목이면 상승등 눌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이 구간 안에 저점대와 고점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지키지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차트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 저점대를 추세대가 훼손하는 음봉이 나오는 순간부터 제가 뭐라 했죠? 7월 초부터 자, 음봉이 예사롭지 않다. 만약 올라올 때 이놈이 큰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즉 다시 말해 이 고점대를 돌파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얘는 반등 나올 때 어떤 형식이 되냐면 하락 추세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해하실까요? 제가 여름장 상승이라고 남들 다 얘기하고 주식 전문가들 여기 와서 다 여름 상승이야 상승이야 썸머랠리 얘기할 때 제가 지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어쩌면 썸머랠리는 끝났을 수도 있다. 남은 여진 파동이 하나쯤 남아있으면 다행이다라고 현금화 시키셔라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얘가 여기 지켰던 저점을 얘는 어떻게 됐죠? 깨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런 캔들이 나오는 만약에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거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승세가 유지되는 놈이면 내려오더라도 직전 저점은 지킵니다. 그런데 얘를 깨고 나서 나오는 반등이면 뭐냐면 내가 깼다가 물린 세력들이 들어 올리면서 자기들 빠져나가는 차트예요. 이 차트가.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럼 뭐예요? 이 고점보다는 못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차트라면 이제부터는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상승 하락 시그널을 못 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저점하고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수렴이잖아요. 그렇죠? 삼각 수렴입니다. 그러면 가능성으로 패턴으로 보면은 고점을 계속 낮추고 있잖아. 그죠? 아까 제가 떠든 사람 김현미 써놨잖아요. 한번 떠든 사람이 그 다음에 또 떠들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깨뜬 놈은 다시 깨질 확률이 높아지고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면 그럼 얘는 이 저점을 어느 순간 깨면 이때부터는 시장은 폭포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하락 목표가를 지난번에 찍은 이 저점을 볼 텐데 문제는 얘는 오늘 밤에 미국장이 빠진다면 저걸 갭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얘는 어디까지가 아마 움직이게 되냐면 한 25,500원에서 26,500원대 여기까지는 한번 무너지지 않겠냐. 그럼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시마다 현금화시키면서 계속 인버스를 사시면서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자, 인더스 곱하기 2 이걸 곱버스라고 부르는데 종목 코드는 여기 있습니다. 252670입니다. 252670. 제가 이거를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릴 때 어디였냐면 바닥이었어요. 보이실까요? 7월 첫 주에 제가 이걸 강의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3주 전이군요. 예, 말씀드리고 양봉 나오면서 제가 눌릴 때마다 자 이제 인버스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치고 넘어가는데 중요한 게 요 놈이 지금 1975원인데 직전 고점봉을 넘나만 보십시오. 얘 넘어서면은 얘는 그대로 직행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앞전 고점까지는 그냥 직행이니까 그렇다면 장이 빠른 속도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단톡방에다가 들어오신 분들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반기에 최고 우량주 인버스 곱버스다. 오케이? 예, 하반기. 그래서 올 연말까지 바라볼 때 얘가 우량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화 시켜서 주식 갖고 있는 분들 현금화 시키셔서 그 현금화 자금을 이쪽으로 투입하시면 올 겨울에 꽤 많이 웃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남들 주식 떨어져서 곡소리 날 때 우리는 웃을 수 있다. 오케이? 저도 비중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더 살 겁니다. 자, 다음.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언제 했냐면 저점대를 지킬 때 이날 그리고 이 고점 돌파되는 양봉날 사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6월 중순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고가 정도가 저기 줄 거놨네요. 16,245원 목표가 찍었고 눌릴 때 얘는 어떻게 됐죠? 추세대 저점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사자 말씀드려서 쌍봉 정도 보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캔들에 정리하고 끝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디가 핵심일까요? 14,800원 여기를 지킨다면은 장은 반등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깨져버리면 이렇게 빠질걸요? 그러면 쳐다보지 않아야 될 차트. 자, 그러면 레버리지를 뒤집어 놓으면 인버스잖아요. 그죠? 하락으로 봐야 되니까. 자, 인버스 보실까요? 저점대를 보시면 얘는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게 이 저점과 지금 저점을 보세요. 앞에 찍혔던 1번 저점과 지금 이번에 깼던 2번 저점을 보시면 저점이 낮아요. 그러면 한번 패턴을 깨뜬 놈은 얘가 시세가 갈 때 강하게 갈 가능성이 앞절에 있는 인버스, 코덱스 대형주 인버스보다는 못한 거죠. 자, 차트를 보세요. 얘는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저점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만약에 장이 빠지면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닥 150이 더 많이 빠질까요? 아니면 대형주 코스피 시장이 더 많이 빠질까요? 자, 우리 김영기 앵커님. 주에 코스피가 좀 많이 빠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지금도 코스피가 조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아이씨, 치고 나갈랬더니 놓쳤네. 이겼- 멍 때릴 줄 알고 이겼- 딱 치고서 생방송에서 저기 할랬더니. 전문가님 말씀 제가 멍 때릴 수가 없죠. 아, 하나같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다음 새겨 기회에 듣고 한번 또 있습니다. 쳐들어가겠습니다. 집중해 보시죠. 집중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인버스가 치고 나올 때 그럼 보세요. 얘가 왜냐하면 이 저점을 한번 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있죠. 한번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한다고. 얘가 한번 약속을 룰을 어기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올라갈 때는 변칙 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고 얘는 올라와 봤자 한 여기 4,500원, 4,600원대 정도 오면 최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요 놈은 얘는 치고 넘어가면 상당폭을 갈 가능성이 높아서 대형주들이 좀 많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그중에 지금 이따 이제 섹터별로 보시게 되면 어떤 놈이 죽을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십시다.
자, 2차 전지가 지금 계속해서 주도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차 전지 최바닥에서 샀습니다. 보시면 가격대가 15,755원. 여기서 사고 넘어가면서 16,000원대부터는 풀로 잡아서 그냥 개겨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직전 고점 돌파하자 했더니 돌파했고요. 계속 그냥 버텼어요. 왜? 저점대를 높여가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2차 전지는 17,250원짜리가 망가지게 되면 정리하자. 오케이? 예, 주도주예요. 근데 17,250원짜리가 망가지게 되면은 음봉이 좀 길어지거든요. 이 밑에까지 빠지니까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동안 보유하셨던 분들 당장 월요일이라도 17,250원 망가지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또 내려올 때 싸게 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다음. 자, 차이나 전기차. 우리 이게 최고 우량주인데 잘 보세요. 차이나 전기차를 저는 평균 단가가 11,000원이에요. 저는 여기서 샀으니까. 근데 여러분께 사인 드렸을 때가 얼마이냐면 12,900원, 13,000원 여기서 사자였고, 이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 아카데미 교육생분들 중에 50대 중반이신 분이 계신데 퇴직금을 받았대요. 그 퇴직금이 약 3억 정도가 되는데 나 어디다 투자할까요? 잃지 않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분께 제가 고민하다가, 원래 종목 추천을 안 합니다. 예, 종목을 제가 드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각자 공부하셔서 스스로 하셔야지 그 책임 제가 어떻게 집니까? 그래서 끝까지 안 하다가 사정이 좀 저기해서 이분께는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드렸던 게 차이나 전기차였습니다. 그게 가격까지 찍었죠. 12,900원, 13,000원. 그랬더니 이날 양봉 떴다가 그분이 이메일 온 날이 이날이었는데 다음날 다다음 날에 음봉을 서요. 그래서 아싸 사자. 예, 사셨냐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얼마 가냐면 17,700원까지 수익률이 35% 40%까지 그냥 바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17,000원에 꼭지는 못 팔고 음봉 떨어진 요날 17,000원에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왔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차이나 전기차를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면 조정폭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15,000원대 찍고서 그냥 튀어버려서요. 그 지난번에 김현미 앵커께서 지난주에 저보고 괜찮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요 가격대 안에서 논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중장기로는 당연히 좋은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운전하고 오면서도 제 친한 동생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형님 이거 저기 차이나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가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전기차 시대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 내연기관이 7년, 10년이면 없어진다. 근데 이 전기차가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이 어디냐. 전 세계 3대 시장 중에 하나, 거의 2대 시장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인구가 제일 많고, 우리 알다시피 황사부터 매연부터 상당히 화석 연료로 인한 문제들이 되게 심각한 곳이 중국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도 작지만 인구도 작아요. 남한만에 한 5천만, 남북한 다 해봐야 뭐 8천만이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중국은 공식 인구만 13만, 뭐 15만, 뭐 13억, 15억, 16억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우리 인구에 그냥 대충 잡아도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인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만약에 전기차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성공해서 수요 기반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팔면 겨우 한 대밖에 못 팔 때 중국에는 20대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당연히 앞으로 성장 산업이고 주도 섹터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투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성장할 수 있고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수 있고 가시적이 되어 있고 성장성이 있고 기술이 있고 판매처까지 있는 곳. 거기가 어디다? 중국 전기차. 참고로 전 중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아시겠죠? 예. 중국 요리는 좋아하지만 중국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얘가 지금 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 저점과 이 저점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앞전 저점보다 저점을 한번 깼죠. 그러면 얘가 반등 나올 때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을까? 가다가 주저앉을까? 배우신 대로면 가다가 주저앉겠죠. 그럼 이제 얘는 단타 한 번, 두 번 쳤으면 이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온다면 그냥 수익권에 정리해버리시고 기다렸다가 얘가 내려올 때 제가 지금 노리고 싶은 가장 좋은 가격은 13,000원에서 14,000원 요 사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퍼 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 조정이 그렇게 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번 조정은 짧고 굵게 강하게 오기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세게 할 거예요. 그때 한번 먹을 수 있는 파동으로 차이나 전기차 관심을 좀 많이 두셔라.
오케이. 가격대 오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음. 자, 미디어는 그동안 계속해서 미디어 했던 게 제가 4월이에요. 여기서 계속 미디어 컨텐츠. 그래서 올라올 때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봤던 목표치라서 도달을 했고요. 그 이상은 모르겠다. 가진 자의 영역이다 였는데 얘는 8,200원 망가지면 일단 다 정리하세요. 전원 다 정리해 버리시고 다시 떨어지면은 우리가 노리고 싶은 가격 6,500원, 7,000원대만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매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지금 섹터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시장이. 지금 딱히 투자할 게 안 보이죠? 제가 2, 3주 전부터 7월 초부터 뭐라 그랬죠? 섹터를 볼 때 딱히 사고 싶은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 안전한 종목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시장이 꼭지 근처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아까 대기실에서 김현미 아나운서가 저보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이 자꾸 얘기하면은 진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제가 장 빠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빠지니까 정말 빠졌네요. 인버스 살까 말까 고민하다 안 샀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했어요. 이번에는 짧게 빠졌다가 반등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반등 이후의 장이 다시 한번 떨어질 때는 상당히 길게 빠질 거다. 그러니까 인버스 사두셔라. 진짜 예. 무서워요. 진짜 2주 전부터 사실 빠진다 현금화해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너무 좋으니까 빠질까라고 사실 의문도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빠졌는데 왜 그런 앞으로 얘기 더 하잖아요. 무서워요. 약간 그 뭐 네. 사이비 종교 가면 그러잖아.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 당장 믿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다른 걸 제가 무슨 뭐 신의 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패턴들을 보면 얘가 오를 가능성과 내릴 가능성 중에서 이미 꺾인 거는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돌아선 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돈이 들어가면 떨어지고 있는데 야 이거는 속임수일 거야. 아니야. 오를 아니야. 거야. 아니야. 오를 거야. 네. 희망 회로가 막 돌아간단 말이죠. 제 이야기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뭐 대부분의 투자자가 그럴 거예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제일 저점에 사야 돼. 저라고 뭐 맨날 꼭지 안 잡는 건 아닙니다. 저도 꼭지 잡고 물릴 때가 꽤 있는데 대신에 거기서 꼭지에서 몰빵 치진 않는 거고 들어갔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잘라버리고 또 선물로 복구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내는 네. 구조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뭔가 선행하는 지수를 보다 보니까 현물 시장이 더 잘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지금 집중해서 챙겨 가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종목을 조금 더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제 할 거 많으니까. 자,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반도체 패턴이 조금 좋지 않은 거는 저점은 높이다가 툭 깼어요. 한번.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저점을 보시면 이 패턴을 깨죠. 그죠? 올라갈 때 직전 고점을 살짝 돌파는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올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점을 깨느냐입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36,500원입니다. 만약 이 가격이 반도체가 망가진다고 하면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쭉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도체를 언제쯤 올 하반기 시간으로 정해드릴까요?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빠르면 10월이고요. 빠르면 10월이고 늦으면 11월, 12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왕창 퍼담으시면 내년 상반기에 얘가 좀 많이 오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한 2달에서 4개월 정도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요 가격 깨지면 사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되게 오랫동안 물론 오랫동안 열심히 모으면은 오랫동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상당히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동차. 우리가 지금 주도주 섹터 중에서 성장주 섹터로 바라봤던 게 3개죠. 뭐였죠?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죠? 얘가 제일 세잖아요. 자, 2차 전지 대장주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김현미 앵커님. 2차 전지 대장주 3개. 있죠. 네. 삼성 SDI, 네. LG화학,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네, 이노베이션. 똑똑하다.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건 저 절대 잊지 않죠. 네 집 딸인지 참 똑똑합니다. 같이 투자해야죠. 네. 자, 이게 2차 전지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반도체를 바라볼 때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회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 외에 다른 섹터들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백이 반도체라고 얘기할 때는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차트를 바라보시게 될 때 지금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굴기가 있어서 반도체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주기입니다. 한번 올라가고 나서 떨어지시면 보통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지나서 저점 잡힐 때 사서 다시 다음 사이클 올라갈 때 드셔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올라가니까 야, 더 가겠지 조금 내려면 야 눌림인갑다 눌림인갑다 망했다 이렇게 보통 되시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이클의 주기가 있다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서
보시면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올라가다 잘 보세요. 저점을 이렇게 높이고 올라가다가 얘가 앞전 고점을 돌파했다가 이 직전 눌림목을 깨지는 음봉이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만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이게 차트를 보는 기본이에요.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럼 보통 망가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지난번에 지켰던 가격 여기 아니면 지난번에 저점이었던 최저점 이 둘 중에 한 가격을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요 밑에 가격으로는 21,000원에서 23,000원 사이까지 왔을 때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나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오케이? 당분간은 건들지 않으셔야죠. 자, 그럼 보세요. 2차 전지 그나마 고점에 놀고 있어요. 가장 괜찮은 거 지금 현재 보시면 3대장 중에서 2차 전지만 좀 고점에 놀고 있죠. 이번 지수가 올라갈 때 대장주 누구라 그랬습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잖아. 이해하실까요? 예. 그다음 그러면 어디 갔어? 자, 반도체. 얘는 어때요? 이번 상승에 소외됐죠. 살짝 반등하다가 죽고 반등하다가 죽고 이번에 이제 돌아가실 직전이고. 그렇죠? 조만간에 영하신을 가셔야 될, 저 땅굴 파셔야 될 입장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자동차 보실까요? 자동차는 직전 저점 이미 깼죠. 자, 반도체는 직전 저점 아직 안 깼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먼저 죽고 있는 건 누굴까요? 자동차죠.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빠질까요? 세 개 중에. 자동차. 예측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이걸 잘 맞춘다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제일 떨어지고 있는 놈 앞으로 떨어질 때 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뒤집어 보세요. 이번 하락이 끝나고 나서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반등의 속도가 제일 빠른 놈은 누굴까 그러면? 뒤집어 보면. 앵커님? 네. 누가 제일 빨리 반등할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 많이 빠진 만큼 빨리 반등하지 그쵸. 않을까요? 보통은 그게 맞아요. 네. 일반 개인들 시각은 그게 맞아요. 개인들 예, 시각. 개인들 시각은 이게 맞아요. 물론 네. 실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저라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2차 전지 삽니다. 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썩어도 준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만약에 돈 2천만 원 가지고 차를 한 대 산다고 칠 때 소형차, 경차를 새 거 살 거냐? 아니면 이걸로 한 그랜저쯤 되는 중고차를 살 거냐? 아니면 조금 연식이 돼서 벤츠를 살 거냐? 결정을 한번 해봤을 때 차로 따지면 국산 소형차를 새 걸 살 수 있는 돈이고 네. 또 한 그랜저쯤 살 수 있는 돈이고 조금 연식이 오래된 거면 벤츠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네. 그 중에 뭐가 더 좋아라고 물으면은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보면 벤츠가 제일 좋잖아요. 사실 개인적인 취향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랜저도 있겠고 취향도 네. 있겠고 그러나 네. 저는 차의 그랜저. 성능과 메커니즘만 놓고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좋아요라고 얘기하면 성능만 놓고 봤을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예, 사실 그렇죠. 그랜저도 좋고 벤츠도 네, 좋고 네, 그렇죠. 현대차 가야죠. 이 작은 차보다는 더 좋은 차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식을 보실 때 여러분 제일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갔던 대장주 얘가 조정을 받을 때 가장 조정을 적게 받아요. 자, 보시다시피 2차 전지는 가장 버티고 있죠. 오늘 같은 날도 고점권에서 아직 추세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조정밖에 안 나와요. 근데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반도체 많이 빠져 있죠. 올라갈 때 얼마 가지도 못하던 게. 그리고 지금 자동차 땅굴 파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자리에 올라갈 때 보통 사람들은 야 많이 빠졌으니까 자동차 사야지라고 생각을 먼저 해요. 그러면 저는 1등 먼저 사는 게 뭐냐면 2차 전지일 거고 그다음 2등이 뭐가 되냐고 묻는다면 반도체일 거고 마지막에 저는 자동차. 비중을 따지면 만약에 100%의 현금을 가지고 내가 뭐 10억을 가지고 거래한다. 저는 2차 전지에다가 한 4억, 5억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얘는 한 1, 2억만 살 것 같고요. 이해하실까요? 왜냐하면 올라오면 땡큐인데 올라갈 때 다시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센 놈이 먼저 반등하고 얘가 나중에 와요. 그러면 내가 비중 많은 거 가지고 돈 이만큼 벌고 얘가 좀 빌빌거릴 때 후속타로 얘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파른 돈 가지고 이걸 좀 더 사면 돼요. 이해하실까요? 예,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방법을 좀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는 많은 힌트를 좀 드린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종목까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기 5월 11일 날 고점 찍을 때 45,000원대에서 우리 2월 달 산 거예요. 지금 얘가 97,100원 고점 찍고 올라올 때 95,000원, 6,000원에 전량 청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제가 드렸던 얘기는 8만 원 밑에 내려오면 사자. 그 위에서 나오는 반등들은 저는 안 먹겠다라고 했어요. 2달 반 기다렸네요. 그랬더니 얼마 오냐면 76,000원까지 빠져요. 제가 8만 원 깨지던 이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부터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동안 꾸준히 산다. 자, 살 수 있는 게 8만 원 밑에 며칠 좋냐면 딱 7거래일 좋습니다. 7거래일. 제 평균 단가가 지금 79,000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며칠 만에 올라와서 85,000원 갔고요. 오늘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밀리긴 하지만 별로요. 그래서 오늘 84,000원에서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79,000원대에서 사서 84,000원에 절반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절반은 82,000원짜리 망가지면 전부 다 정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버틴다. 다시 여기서 망가져서 다 전량 정리하게 되면 내려올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다시 저가에서 퍼 담을 생각이고요. 저는 이 종목은 내년까지 같이 갈 종목입니다. 자, 현대위아요. 현대그룹주 중에 제일 쏜 놈이 얘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도 지난번에 우리가 매집하자고 할 때 요 밑에 자리에서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올라와 있는데 절반 청산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수익권에서 이익 스탑 관리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수익권에서 정리가 되고 나서 떨어져 준다면 저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한 여기 65,000원, 70,000원대까지만 내려온다면 65,000원, 80,000원 여기까지만 내려온다면 저는 그냥 몰빵 칠 생각이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전망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면 되게 좋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잘 못 가는 거는 올라갔다가 눌러서 올라가는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아요. 우리 9만 원대에 샀거든요. 9만 원 초반에. 가격 메리트가 높지 않으니까 반등이 나와봐야 1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고 그러니까 만 원 뛰기거든요. 8,000원 만 원 뛰기. 그래서 이런 자리들은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 SDI 얘는 72만 원짜리 망가지면 다 정리하자라고 말씀드렸고 물량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고 정리하실 분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오늘도 좋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18만 7,500원이 망가지지 않으면 가지고 유지시켜봐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망가지면 일단 정리하고 또 내려와 준다면 땡큐 매수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 오면 저는 사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LG화학도 얘는 좀 탄력이 좀 둔화돼서 얘는 여러분이 매수 단가 내려오게 되면 그냥 본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좀 더 기다려보고요. 네이버 이제부터 깨지기 시작하죠. 네이버 내려오면 저는 여기 30만 원대 중반 오면은 받아볼 거고 그 전에는 살 생각이 없습니다. 내년까지 분명히 좋은 종목이고 저는 중장기를 보면 얘는 카카오가 다시 7, 80만 원대 심하면 100만 원까지도 네이버랑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좀 기다려보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현대오토웨브 오랜만에 들고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11만 원대에서 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 14만 8,500원 찍을 때죠. 14만 원 다 정리한다. 근데 우리 여기서 갖고 이만큼 올라오니까 여기서 어떤 주식 전문가가 이거를 추천하고 있길래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셔라. 얘기를 제가 그때 여기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것도 기법이고 그러고 나서 그 추천이 된 이후에 주가가 이만큼은 올랐어요. 고점을 찍었으니까. 잘 보신 거예요. 그분도. 그런데 문제는 그 기법으로 매매했을 때 개인 투자자가 우리처럼 전업하고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고 있다가 얼른 팔면 상관없는데 못 팔면은 손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매보다는 좀 밑에서부터 매집하는 매매가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오토웨버 마찬가지 조정 나올 때 11만 원, 12만 원대 지지력 확인되면은 한 번 더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왜? 좋은 회사예요. 그러나 가격 메리트가 그동안 좀 비싸졌던 건데 많이 올랐었으니까 조정 조금만 더 내려오면 한번 사볼까 싶어서 관심 종목 안에 포트에 넣고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 종목 얘기를 좀 오래 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가 선물 옵션에 관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장자방 전문가님과 생방송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이 한번 상승 전환이 나올 테지만 10월에 다시쯤 하락이 온다면 무섭게 좀 내려갈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현물 시장에서 최대한 좀 정리 현금화 시키시고 인버스 겉버스로 모아가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챙겨가시기에 일주일에 하루 1시간 굉장히 짧습니다. 최근 좀 변동성이 짙은 이 시장 속에서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종목과 함께 매수 단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선물 옵션 매매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장자봉 전문가님과 함께 홍당무처럼 붉은 장 뽑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제 밑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생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강의 자료들 또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렇게 좀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찾기보다는요. 이렇게 선물 옵션 매매를 통해서 한 지수만 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시장이 흔들릴 거라는 걸 이 시청자분들도 아셨는지 지난주 온라인 공개 방송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고 굉장히 또 핫했던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온라인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장자봉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자봉 전문가님은 선물 옵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그만큼 쉽고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예정인데요. 지난주 또 수익 두둑히 챙기신 만큼 오늘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제가 주식 파트에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원래는 주식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장이 빠지다 보니까 설명을 좀 상세하게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는 게 제 전문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선물 옵션이 전문이고 주식 쪽은 그냥 약간 살살 재미삼아 하는데 오히려 이쪽에 더 승률이 좋다 보니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하나 달아봤습니다. 선물 옵션이 주식보다 훨씬 쉽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내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잘못 어긋나면 현대차 빠질 때 현대차 사고 계속해서 빠지는 종목만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선물 옵션은 오히려 아까처럼 차트 패턴만 제대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방향을 보는 매매가 편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선물 옵션에 관한 개념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지난주에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없네요.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자, 선물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준가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우리 주식은 우리가 사서 올라가야만 파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 그럼 이만큼의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주식의 개념은 매수를 하고 매수한 거를 매도한다, 판다라고 보통 사용을 하는데 선물에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는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하고 요약하면 매수에 진입했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매수한 것을 매수분을 청산한다라고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도 선물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물에서 매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매수한 걸 매도했다라는 주식 같은 용어를 왜 안 쓰냐면 매수한 것을 올라간 만큼 매수에 대한 매수 분량을 청산했다라고 쓰고 매도한 것을 내려가면 매도한 걸 청산했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매도와 청산, 매수와 청산 이렇게 개념을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따라서 중요한 건 기준이죠. 그죠? 예, 기준을 어디다 세워놓느냐가 핵심이다라는 거고 선물은 보통 여러분 얼마 개념을 생각하시냐면 한 틱 가치가 12,500원이에요. 근데 1포인트, 1P라고 얘기하는데 1포인트 밸류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런데 얘는 20틱이고요. 약 25만 원이 되고 0.5포인트면은 12만 5천 원, 0.3포인트면은 한 계약당 7만 5천 원인데요. 선물 한 계약당 증거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1포인트를 수익 낸다면 25만 원을 버는 것이고 주 5일이죠. 주 5일간 내가 1포인트씩을 번다고 계산했을 때 20거래일이죠. 4주니까 보통 5주짜리도 있지만 4주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은 편안하게 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내가 월 500을 번다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4인 가족 기준의 서울의 중산층의 평균 생활비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쯤 된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1,000만 원만 가지면 서울에서 중산층으로 살아가는 정도의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2,000만 원 가지고 선물 2계약을 운영한다면 이 이상의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 있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버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 정도는 편안하게 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죠. 오케이?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과 하락장에 관한 개념들인데 오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는 뭐냐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개념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서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져나가는구나. 여기 서래요. 저희 PD님이 저기 가면은 방송에서 벗어난다고 하지 말랍니다. 여기 서서 그냥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선물의 5분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콜옵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풋옵션이에요. 자, 옵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콜옵션은요, 지수가 상승을 하면 콜옵션이 상승합니다. 자, 이해하셨을까요? 지수가 상승을 하면 콜옵션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지수가 상승할 건지는 옵션 가격에서 뭘 보면 되냐면 콜옵션의 지지가가 지켜지느냐, 그리고 콜이 올라가서 이 저항이 되던 가격을 뚫어서 더 가면 추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는 건 콜옵션이 상승한다. 소위 말하는 롱숏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롱이라는 개념이 콜옵션이고 선물 매수 상승하는 방향입니다.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선물의 지수가 상승하면 그때 콜옵션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 현물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상관없이 선물 지수인 거죠? 동일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르지 않은 게 네. 선물 지수라고 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이게 개념을 다시 설명하면 뭐냐면 네. 시총 상위 1위부터 삼성전자부터 뭐 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현대차 있잖아요. 네. 1위부터 200위까지 전부 다 그날 종가를 다 더해. 나누기 200. 그러면 그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를 가지고 네. 지수가 오르면 선물도 같이 오르는 거고 네. 코스피 200 지수가 내리면 선물도 내려요. 그래서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를 따라가는군요. 그렇죠. 그게 연동되는 거고 이거 근데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약간의 갭이 있어요. 이걸 괴리율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이거는 뭐 백어데이션이니 뭐 이렇게 콘덴건 약간 좀 어려운 용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의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방향은 같다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선물의 개념을 여러분이 모르시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물, 주식시장보다 먼저 선자입니다. 앞서서 간다. 그래서 선물이 먼저 움직이면서 주식이 내리고 오를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선물이 내리면 하락하는구나. 선물이 오르면 올라가는구나. 네. 함께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데 네. 이때 선물만 가지고 선물 거래하면 정교함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네. 옵션 가격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콜옵션의 지지가에서 지키고 있다면 장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콜옵션 가격이 어느 가격이 지지가인지만 배워서 알면 네. 콜 가격 지키면 나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콜이 올라가서 이렇게 저항해서 걸리면 더 못 올라가는구나. 그럼 나는 거기서 매수한 거를 팔면 되는 거죠. 콜옵션으로 이 선물 지수의 매수 그렇죠. 매도 상승 진입 방향을 알 수 청산을 있는 거죠. 아시는구나. 어디서 네.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진입 가격을 알 수 있고 올라가면 목표가 저항가에서 내가 팔아야 되니까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장자부 전문의 신이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방향을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 다들 너무 신처럼 모시더라고요. 다 장자박 아닙니까? 뭐 그건 모르겠고요. 저희 네. 어머니가 계세요. 네. 어머니가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풋옵션은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반대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자, 콜옵션은 여기서 이렇게 장이 찍히고 콜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선물 지수도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하셨죠? 근데 풋옵션은 반대로 장이 하락하면 이 하락하는 파동 있죠. 이 하락하는 파동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풋옵션이 이렇게 올라가요. 풋옵션이. 이해하셔요? 즉 다시 말해 오늘장처럼 오늘 지금 금요일이죠. 금요일처럼 장이 빠질 때는 그러면 누가 시세가 날까요? 풋옵션이 나는 거잖아. 이해하실까요? 오케이? 예, 콜옵션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이날 매매를 한번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숙지했다는 생각하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김효미 앵커는 전혀 이걸 모르는 분이니까 김효미 앵커님이 이해를 했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한 거야. 네. 자,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무서워요. 빨리 주세요. 자, 아침에
이날 보시면 우리가 430을 기준가라고 불러드렸어요. 그래서 시초가가 430인데 아침에 저는 매수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선물 기준으로는 430을 매수해서 431까지 1포인트를 올라가는데 여러 번은 들었기 때문에 사고 팔고 다시 눌리면 또 사고, 사고 팔고 눌리면 또 사고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자, 근데 이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옵션이 지지가를 지키거나 저항을 돌파되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지금 427 콜옵션인데 얘가 지금 얼마였냐면 2.84짜리가 네. 얘가 지키는 가격 저항이 되는 돌파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날 뭐 했냐면 2.84짜리에서 콜을 사고 얘가 위에 목표가가 얼마냐면 3.5, 3.4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3.5면 팔고 내려올 때 2.84 오면 사고 3.5 오면 팔고 2.84 오면 사고 3.5 팔고 이거를 3번을 했어요. 굉장히 짧게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짧아 보이잖아요. 네. 안 짧아요. 아, 그래요? 지금 방송에서 짧게 보이는 거지만 2.84에서 3.4, 3.5면은 잡아가지고 50틱 이상의 수익인데 그게 얼마냐면 옵션 한 계약당 한 틱에 2,500원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100틱을 가게 되면은 25만 원이란 말이죠. 아, 50틱이면 얼마죠? 12만 5천 원. 네. 10개 잡았어. 그럼 얼마예요? 아, 125만 원이에요. 와. 이 파동 세 번에 짧은 125만 시간에요? 원짜리 3개를 하면 얼마가 나와요? 우와. 360만 원, 70만 원 돈이 되죠. 375만 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증거금 1,000만 원으로요. 그렇죠. 10개 하기면 그 정도 1,000만 원 정도면 쓸 수 있겠네요. 와. 그래서 제가 이날 여기서 벌은 돈이 350만 원 정도가 돼요. 10개 와. 가지고. 짧지 않네요. 네, 짧지 네. 않다니까요. 350만 원씩 매일 벌어봐 돈이 얼마인가. 네, 한 그러면 달이면은 몇 천만 원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보셨다는 게 굉장히 지금 큰 여기 거예요. 있었군요. 자, 근데 네.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이 이제 꺾인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 네. 보세요. 아까 배운 것처럼 저점을 깨는 순간부터 이제 장 빠지는구나. 그럼 이때 우리가 이 패턴만 가지고도 선물 매도를 해서 하락만큼 챙길 수가 있는데 이때 제가 풋을 얘기했잖아요. 자, 풋 가격을 보시면 여기 가격 죽고 내려올 때 지지까지 계속 버텨요. 그러면 보세요. 콜옵션이 저항을 맞고 더 이상 못 간다고 얘기할 때 풋옵션은 지지가에서 버텨요. 그럼 뭐죠? 풋옵션이 버티면 장은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풋옵션으로 옮겨가나요? 그렇죠. 풋옵션에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와, 여기서 네. 아침에는 상방을 봤던 게 430이 기준가니까 여기서는 매수만 보다가 30짜리 깨지면서 430 붕괴에 매도를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바닥에서 풋을 샀으면 더 많이 벌었겠지만 마인드 상방으로 봤으니까 여기서 못 하다가 얘가 풋옵션 2.5 넘기면서부터 여기서 샀는데 이게 얼마까지 갔냐면은 3.86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5가 3.86이면 대충 계산해도 그냥 130틱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한 계약당 25만 원이 100틱이라 그랬잖아. 네. 130틱이면은 좀 더 되네요. 네. 뭐 대충 뭐 30 네. 몇만 원 된다고 치고 네. 10개 잡았으면 3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전에 단타 3번 하고 밀어붙이는 이 하락 하나만 가지고 600만 원이 넘겠죠. 그 네. 짧은 오전 네. 그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요? 이게 11시 안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1,000만 원 가지고 600만 원을 버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네. 옵션은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상승을 하죠. 근데 보시니까 재미있는 게 콜옵션이 1.20에서 악착같이 버텨요. 그래서 지지 확인하고 여기 받아서 얘는 2.84까지 또 기어 올라가. 그럼 얼마 됐냐면 더블 났어요. 1,000만 원 넣었더니 다시 1,000만 원이 수익이 된 거죠. 그럼 얼마 벌었죠? 1,600이에요. 이해하실까요, 하루 여러분? 안에요? 네. 정말 그러면은 옵션에서는 매수 매도가 현물 시장과 같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똑같아요. 콜옵션, 예. 풋옵션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네. 다음 주부터는 옵션에 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좀 재밌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식만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제가 하는 한 없어요. 주식하는 분이 선물할 줄 알아야 되고 선물 옵션을 알아야만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오늘처럼 하락하는 날 또 마치 상승하는 파동에서도 나 이만큼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꼭 종목을 고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선물 옵션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지금 여기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좀 있으면 방송 끝나면 못 들어오시거든요. 1분 30초 남았네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아카데미 개강을 해요. 그래서 이 톡방 안에 들어오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 아직 공부하려고 했는데 아직 마음 못 정하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종목들, 우리가 매매하는 타이밍들, 그다음에 공부 자료들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예,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정원 전문가님 정말 저만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사실 생방송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선물 시장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선물 옵션 매매 방법과 현물 시장 종목들 매수 단가까지 알려주시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7월 잘 마무리하시고 8월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붉게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 같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